네, 안녕하세요. 탁티브 김탁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5시 50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 매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공시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저의 생각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여기서 언급되는 종목의 투자 권고나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참 많은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지금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금요일날 7%가 올랐지만 지금 현재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24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아마 7월 11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때 88,000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한 4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예. 제가 관련돼서 그동안 전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5만원 잠깐 깨졌죠. 옵션 만기일날 49,900원 깨졌다가 어제 7% 급반등을 하면서 금요일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일간 차트를 봐도 일간 차트 보니까 정확히 나오네요. 88,400원부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49,900원까지 빠졌죠. 그러면서 그 금요일날 좀 반등을 좀 했다. 네, 이렇게 좀 잘려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대로 요거 오늘은 뭐 제가 SMIC 얘기를 많이 할 건 아닌데 관련돼서 반대로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SMIC는 그 삼성전자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17,000 홍콩 달러죠. 부터 거의 한 2배 정도 급등하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완전히 거꾸로 가는 차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조정이 하이닉스와의 선단 공정에 그런 경쟁력 약화도 있지만 HBM 관련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삼성전자 주가가 그걸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자사주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7월 11일 날 88,000원을 찍고 금요일까지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18조를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자주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18조 파는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18조 원을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아마 삼성전자를 사서 이익 나신 분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목요일날 사신 분들은 7%라는 이익을 얻었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을 저도 바라는 입장에서 일단 이런 수급에 완전한 반전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자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사주 5시 50분에 공시됐더라고요. 5시 50분에 네, 금요일. 네. 자, 자기주식 취득계획 10조 원 1년 내 분할 매입한다고 했고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공시를 보고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이 규모 10조 원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규모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 뭐 350조 우선주 합쳐서 하면 뭐 한 3%가 좀 안 되는 3% 내외의 금액. 그래요. 이 정도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재무 상황상 충분히 살 수도 있고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규모로 저는 샀다. 근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어떤 임원들과 이사회가 최근에 주가 급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전량 소각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공시를 보고 어라? 소각을 안 한다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다음 공시가 이제 나오죠. 세부적으로 디테일스가 나오는데 일단 2.7조 원 정도 먼저 공시합니다. 우선주까지 하면 3조 정도. 일단 30% 정도를 공시를 하고 기간은 3개월이네요. 그죠? 3개월 동안 취득 예상 기간 3개월, 그다음에 규모 3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주주가치 제고,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각호를 달았죠. 참고할 사항에 상기 4번 자기 주식 취득 후 전량 소각한다. 그러면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3조 가까운 규모만 소각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 그러면 7조 원은 1년 안에 자사주 매수를 할 텐데 과연 소각을 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왜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최근의 급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삼성전자가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면 7조 원도 소각한다고 그냥 아예 이왕 공시한 김에 쏜 김에 좀 더 쏘면 되는데 3조 원 정도만 소각한다고 얘기를 해서 아쉽죠. 물론 7조 원도 소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장 거의 마감하고 냈죠. 근데 금요일날 삼성전자 주가가 어땠죠? 딱 장 시작하고 바로 한 2, 3% 뜨더니 10시가 넘어서니까 갑자기 뭐 한 6, 7%까지 7%까지 급등하고 장중에 8%까지 갔다가 아무튼 종가는 7.2%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 당일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오른 케이스는 저는 자주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뭐지? 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이슈가 있나? 근데 제가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해봐도 어떠한 누구도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딱 장 마감하니까 10조 원 자사주 매수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냥 합리적 의심?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 알았나? 누군가는 알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진짜 이게 만약에 공시가 나기 전에 어떤 투자 주체가 이걸 알았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시장, 특히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 생각하지만 전날 금요일날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흐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창구에서 많이 샀을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메릴린치와 NH투자증권,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샀는데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자, 골드만삭스가 10시 34분까지는 매도가 많았어요. 매도의 규모가 꽤 컸어. 그리고 NH투자증권도 12시 40분까지는 매도를 꽤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골드만삭스 240만 주,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400만 주. 물론 매수와 매도의 투자자는 분명히 다르겠죠. 반전이 되는 시간이 10시에서 12시 정도였고 메릴린치는 하루 종일 샀습니다. 매도 1도 없이 그냥 쭉 270만 주를 종가까지 다 샀고 NH투자증권은 종가까지 다 동시호까지 들어왔고 골드만삭스는 2시 18분까지 샀네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창구에서 전자를 대규모 매수를 했다는 점.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 공시가 미리 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좀 이런 좀 석연치 않은 이런 흐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냥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다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다들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정적으로 미리 공시가 당연히 샜다. 절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이 하루에 7%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으니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자사주 10조 원이라는 이 공시가 과연 단기적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 있었어요. 2015년 10월 29일 날 11.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17년 1월 24일 날 9.3조 원. 짧은 기간에 두 번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2015년 첫 번째 케이스 10월 29일에 보니까 자사주 매입 발표하는 날 큰 운봉이 나다가 다음 날은 한 3% 올랐네요. 근데 그 뒤로 그 전에 좀 주가가 올랐었어. 그러니까 좀 오르다가 그 뒤로는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자사주를 11조나 샀는데도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효과가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플랜을 짜고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돌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올랐다가 그 뒤로는 세론의 어떤 그런 성격의 하락세가 있었고 17년 1월달은 좀 달라요. 17년 1월달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고 이때예요. 나고 그 다음날 또 한 3% 오르고 약간 와리가리 하다가 그 뒤로 쭉 올랐죠.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15년도는 삼성전자의 어닝이 15, 16년에 좀 플랫했어요. 플랫.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16년은 플랫. 15, 16은. 근데 17년도는 전자의 영업이익이 7, 80%좀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달랐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15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6조였습니다. 네, 26조였다가 16년도에 29조. 네, 거의 플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아무래도 2015년도에 자사주 매입 효과가 좀 덜했던 것 같고 17년도에 이제 이때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죠. 서버 빅사이클이 오면서 전자이익이 54조까지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17년도의 주가 상승은 사실은 자사주 매입보다는 펀더멘탈에 기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때 수급도 한번 볼게요. 그때 수급도 한번 보면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그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기 전 그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1차에 한 게 10월 29일이에요. 그죠? 2015년 10월 29일. 근데 이때 전 3개월 정도 한번 보면 3, 4개월 정도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이때도 한 2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었네요. 미리.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발표 나기 전부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특이사항은 기관이 이걸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관들은 삼성전자의 단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당시에. 그 뒤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을 보니까 15년 11월부터 16년 1월 29일까지 외국인은 그냥 3조 원을 그냥 팔아버렸네요. 네. 기타가 자사주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사주가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았고 외국인들은 자사주에 대고 주식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만으로는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례 16년 10월 1일부터 17년 1월 24일까지 자사주 매입 발표 3개월 전의 흐름을 보니까 이때도 외국인이 팔고 있었네요. 6천억. 기관은 한 1조 정도 사고 있었고 물론 외국인이 많이 팔진 않았네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1월 24일날 발표했죠. 그 뒤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이후에 3개월 동안 보니까 외국인은 1.3조 그리고 기타 자사주로 2조.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의 자사주에 대고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두 번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인들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서 순매도로 계속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이벤트만 놓고 보면 물론 그때랑 지금은 주가 수준이 다르고 최근에 전자가 고점 대비 40%나 단기 급락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장 월요일날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두 번의 사례는 순수하게 삼성전자의 자사주에 대고 그냥 외국인을 때렸다. 이런 사례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을 볼게요. 아무튼 이번에 자사주 매입은 이제 3개월 동안의 자사주 매입을 보면 하루에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를 매일 사는 겁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근데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60일간의 하루 평균의 거래 대금이 1.5조예요. 1.5조. 네, 그래서 한 3%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하루에 데일리로 한 500억은 어마어마하게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건 아니다. 단지 그래도 하방을 막아주는 흐름은 되겠다. 한 3% 정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순부채 추이를 한번 볼까요? 언론의 연결 기준으로 현금이 100조다, 뭐 80조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삼성전자의 이번에 10조 원 매수 규모는 삼성전자의 최근의 분위기와 그다음 연간 캐펙스가 거의 50조 이상이 되는 회사로서 프리캐시 플로우는 10조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10조 원 규모는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규모로 샀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연결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100조가 넘는 현금을 갖고 있었죠. 연결로 22년도에. 근데 지금은 80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별도입니다. 별도로는 지금 순차입금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연결로의 현금은 여유가 있지만 현금의 보유는 여유가 있지만 80조로 근데 별도로 보면은 이 순차입금이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 캐펙스 50조 이상 쓰는 게 녹록한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23년도 이 2월 기사인데요. 20조 원을 차입을 했어요.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어디서 차입했죠?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차입했죠. 그러니까 지금 연결로 자회사들의 현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별도 보면 현금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빡빡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사주 효과를 정리를 하면 자, PBR 0.9배예요. 지금 장기적 저평가 상태는 팩트야. 이건 팩트가 맞아요. 근데 과거 두 번의 자사주 매입을 과거 사례를 보니까 다음 영업일은 그래도 3% 정도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그 두 번의 자사주 매입할 때는 당일날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은 7%가 올랐다는 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과거의 사례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일평균 한 500억 정도의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1.6조예요. 그래서 2.8% 수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두 번의 사례를 보니까 자사주 매입 이후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다는 거고요. 특히 올해는 24년 8월 이후에 일평균 외국인이 3천억이나 매도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외국인 매도가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지 이게 최대 관건일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요. 네. 금요일날은 아무튼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죠. 1,000억 이상.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 기준은 순차익급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주주환원은 저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막 50조, 60조의 어닝 체력을 보인다고 하면 모를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OP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단기 수급이 단기 반등의 지속 여부에 트리거가 될 것 같고 펀더멘탈 변화가 결국엔 중장기 반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삼성전자 자사주 효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 기업이 있죠. 발표하죠.
엔비디아가 수요일날 드디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AI,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연동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도 있네요. 화요일날 이런 것들 흐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다음 주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안녕.